공방을 이제 시작하려 하는데 두려움이 앞서시는 분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소개해드리고 그 지원 사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행을 하는지,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양지운이라고 하고요.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인데 제가 독창적으로 만든 기법으로 지금 식기나 그런 리빙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은 왜 필요한가?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 보게 되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제반시설 강화. 이 부분은 작가가 공방을 시작하는데, 작업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업을 시작할 때는 공간도 필요하고, 기자재도 필요하고, 그리고 원자재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걸 갖추고 작업을 시작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 제방시설 구축에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는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유통과 홍보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요즘은 SNS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긴 해요. 하지만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 그리고 작업도 해야 되고 생산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유통과 홍보를 함께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인 공방에서 연구를 하고 생산을 하고 그리고 홍보를 하고 유통을 하는 것, 이렇게 되기까지는, 큰 회사가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이런 것들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임하기 위해서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유통과 홍보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결국에는 그것들이 내가 작업에 집중할 수 있고 또 그 집중된 작업을 가지고 생산을 해서 많은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신진 작가와 혹은 예비 초기 창업에 시작하는 지원 사업, 그리고 도약에 시작하는 사업, 이렇게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 보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신진 작가의 시작점에서 혹은 창업의 시작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 제가 나열을 해보도록 할게요. 공예 트렌드 페어의 창작 공방이 있고요. 예술 창작 활동 지원 사업의 창작 준비 지원이 있습니다. 또 공예 디자인 스타 상품 개발 사업이 있고, 예비 초기 창업자 지원 사업, 도자 특화 인재 창업 창직 지원 사업, 그리고 공간을 지원해주는 임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약의 시기, 어느 정도 이제 내 작품이 소개가 되었다, 브랜드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창업을 한 지 3년 이후부터 7년 미만까지는 보통 도약의 시기라고 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좀 더 심화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예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이 있고, 공예 창작 활동 지원 사업, 예술 기반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공예품, 우수 문화 상품 지정이 있고, 창업 도약 맞춤 지원,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진 작가의 시기와 도약의 시기에 함께 할 수 있는 글로벌 전략 상품 공모 재발 사업이라던가 KCDF 공예 유통샵 입점, 온라인 유통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제가 이 사업들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트랙인 신진 작가 혹은 초기 창업에 대한 이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우선 사업명은 공예 트렌드 페어 창작 공방입니다. 지원 목적은 독창적인 작업을 선보이는 신진 작가들의 공예 시장 진입을 돕는 지원 사업입니다. 조건은 1인 공예가이고 독창성, 신미성, 시장 경쟁력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혜택은 부스비 지원이 있고 홍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원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공예문화진흥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술창작 지원사업, 창작 준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의 발돋움이 되는 작업 지원금을 이렇게 줌으로써 원활한 시작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조건은 구체적인 작업 수립 단계 전 준비를 구상하는 예술가에게 200만 원 정도의 시작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예 디자인 스타 상품 개발 공모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업일 텐데요. 한국의 공예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현대 디자인과 접목시킨 공예 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상품성, 공예 요소 활용성, 창의성, 신미성, 가격 적절성 등을 갖춘 상품을 1, 2차에 나눠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혜택은 700만 원 이내에서 상품 개발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상품 유통 컨설팅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공예 트렌드 페어 전시를 지원해 주시고 KCDF 유통샵 전시 및 판매, 유통망 확보 및 판로 우선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비 초기 창업자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의 목적은 초기 창업 지원금 지급으로 창업을 목적으로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 있습니다. 조건은 사업자를 낸 적이 없거나 혹은 사업자를 낸 지 3년 미만인 자에게 주어지고 서류 평가와 PPT 평가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혜택은 매해 다르기는 하지만 약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까지의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자 특화 인재 창업 창직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한국세라믹기술원 창업보육센터와 고용노동부에서 함께하고 있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시간이 필수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약 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에 차등 지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최소 800만 원부터 최대 1200만 원까지 창업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은 도자 산업 인력을 육성하고 세라믹 클러스터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경기 공예 창작 지원센터, 신당 창작 아케이드, 서울 여성공예센터, 한국세라믹기술원 창업보육센터 등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낸 적이 없거나 3년 미만의 사업자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창업의 시작에 맞는 공간을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고 기자재의 사용을 통해서 시장 진입에 용이하도록 돕는 목적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진 작가 시기와 도약의 시기에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글로벌 전략 상품 공모 개발 사업입니다. 한국도자재단에서 주최를 하고 있고요. 또 한국을 대표하는 도자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 정도의 시제품 개발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다양한 전시회를 통해서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공예문화진흥원에서 주최를 하는 KCDF 공예유통샵 입점 및 온라인 유통 지원이 있습니다. 공예 디자인 문화와 산업 육성 및 유통망 활성화를 위해서 또 공예 소비 문화 확산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좋은 작품 선발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공예품을 보여주고 또 공예 작가에게는 다양한 판로의 기회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약의 시기, 신진 작가의 시기를 지나서 어느 정도 나의 작품에 대한 세계가 구축이 되고 구색이 갖춰졌을 때 할 수 있는 조금 더 심화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예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 지금 이 교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지금 참여하시고 계신 사업일 텐데요. 목적은 공예 공방의 역량 강화, 또 청년 공예가의 현장 실무 지식 습득의 목적이 있습니다. 공방의 조건으로는 창업 2년 이상의 공예 공방이어야 되고 직접 생산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턴의 경우에는 공예 분야 전공자 혹은 비전공자 중에서 공예 창업 희망자로서 만 39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이어야 합니다. 혜택은 공방한테는 인건비 그리고 4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게 되고요. 참여하는 인턴에게는 현장에서의 실습을 통해서 앞으로 경험하게 될 나만의 공방을 미리 체험해보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술 창작 지원 활동 사업, 예술 기반 사업이 있습니다. A트랙, B트랙, C트랙으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어요. A트랙은 예술활동 방향을 찾아나가는 단계에 5년 이내에 예술활동을 한 예술인이고 B트랙은 영향력 있는 예술인으로 성장하는 범위의 예술활동 방향이 구체화된 6년에서 15년 내외의 작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A트랙에서는 최대 1,500만 원, B트랙에서는 최대 2,500만 원의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공예품 지정제도가 있습니다. 우수공예품 지정제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품군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생활과 함께하는 공예문화를 확산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처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고 조건은 전통성, 현대성, 독창성, 신미성,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1, 2차 또 3차에 나누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혜택에는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이 있는데요. 제반 시설을 강화할 수 있는 직접 지원과 국내의 홍보 및 유통 채널을 확장할 수 있도록 간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도약 맞춤 지원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고 창업진흥원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신진작가에서 제가 말씀드린 예비창업 맞춤 지원 사업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업 초기를 지나서 사업의 국내 확장을 도모하는 사업의 아이템의 확장성을 가진 3년 이상 7년 미만의 사업자가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R&D 그리고 투자 컨설팅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박람회 지원 사업입니다. 공예시장의 국제화를 통해 해외판로 개척, 글로벌 프로모션 및 업체 자생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지원처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입니다. 최대 2,50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고 해외 공예 박람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작가, 공예 브랜드, 갤러리 등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 직접 나가 내 상품을 홍보하고 유통하는 거에 적극적인 마음을 가진 작가님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해외 박람회 지원 사업이 첫 번째라면 사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고비즈코리아에서 함께하는 고비즈코리아 B2B 수출 지원, 온라인 구매 오퍼 사후 관리, 온라인 거래 알선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수출 유통 확장 및 매출 증대에 있습니다. 혜택으로는 해외 바이어와의 거래 시 계약부터 성사까지 무료로 지원을 해주시고 또 해외 바이어를 국내에서 발굴해 주기도 하면서 또 해외 바이어 방한 시에 통역 및 무역 실무를 시행해 주시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지원 사업들은 제가 알고 있는 일부일 뿐입니다. 여러분께서 좀 더 많은 곳에서 찾으실 수 있도록 제가 우선 PPT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다음 장은 앞에 설명해드린 지원 사업들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홈페이지와 그 홈페이지 안에서 어떠한 메뉴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자발적으로 찾아보시는 노력이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눴습니다. 저도 그걸 알고선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공예 교육을 한 20년 동안 받고 또 작업을 하고 창업을 한 지 약 7년이 되면서 지나고 보니 제가 이렇게 성장에 맞게 단계별로 지원을 받았던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한 것이었고요. 여러분께서는 저보다 먼저 이런 것들을 인지하셔서 나의 상황에 맞고 나의 수준에 맞는 지원 사업을 지원을 하신다면 좀 더 효과적인 성과를 이루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제가 경험했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또 저는 거기에서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신진작가 시기에 예비 창업 시기에 공예 트렌드 페어 창작 공방관, 작업 공간을 지원해주는 창업보육센터, 예비 창업 맞춤형 사업,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을 받았고 도약의 시기에는 공예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 우수공예품 지정 사업, 창업 도약 맞춤형 사업,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고비즈 코리아 B2B 수출 지원 사업을 지원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경험을 했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예 트렌드 페어 창작 공방관에 저는 2010년, 11년, 12년, 14년 총 4회에 걸쳐 참여를 하였습니다. 내 작업을 소개하는 생생한 포트폴리오로서 나의 역량을 최대한 보여주는 장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이 시기를 통해서 제 작업을 소개를 하고 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성장을 할 수 있는 첫 밑거름이 되는 등용문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작가로서 제가 색깔을 굳히고 나아갈 방향성을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업이었는데요. 브랜드관으로 이어져서 제가 좀 더 전문적으로 프로답게 작업을 선보이기 전에 꼭 필요했던 그런 단계였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맨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제가 창업보육센터에 처음 입주했을 때의 텅 빈 공간입니다. 약 23평 정도의 공간이었는데요. 당시에 저는 학교를 나와서 작업할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창업보육센터라는 곳에 또 지원서를 냈고 합격을 해서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창업보육센터가 어떤 곳인지 저는 잘 몰랐어요. 들어가서 보니 창업을 시작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곳이었는데요. 창업에 필요한 사업가로서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에 필요한 교육들을 또 해주는 곳이었고요. 비교적 저렴한 공간을 활용하고 또 기자재를 활용함으로써 제가 작업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또 정말 좋았던 점은 저와 같은 입장에서 입주한 타 업체와의 소통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업체들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작가이자 사업가로서 어떤 성장 계획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016년도에 지원을 했던 예비 창업 맞춤형 사업입니다. 우선 저는 3,6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이 대부분을 제반시설 강화를 하는데 사용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기자재 구입, 두 번째 원자재 구입, 세 번째 국내 소비재 박람회 참가, 네 번째 지식재산권 등록, 다섯 번째 마케팅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 구축. 이 소프트웨어 구축은 홈페이지나 다국어 브로셔, 패키지들을 준비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시제품 지원 사업은 여러 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하고 제작 및 생산이 용이하도록 다수 몰드를 제작하고 홍보 및 유통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물건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많은 금전적인 부분들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 부분들을 제 돈을 들이지 않고 지원을 받음으로써 손익분기점을 금방 넘을 수 있고, 그런 손익분기점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생산에 집중을 할 수 있고 또 좋은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3년차 이후에 어느 정도 제 작업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받은 심층적인 지원 사업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러분도 함께 하시는 공예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하였고요. 저는 한 명의 인턴을 고용해서 이 사업을 완수했습니다. 세부적이고 계획적으로 작업의 능률을 상승시킬 수 있었고, 이는 원활한 유통, 작업의 다양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인턴에게는 전문적인 후배 공예가 양성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함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창업 도약 맞춤형 사업인데요. 사업의 안정화 및 확장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초기에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대신 높은 금액을 받는 대신 도출해내야 되는 성과도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우선 저는 그 지원금을 받아서 기자재 구입도 하고 원자재 구입도 하고 R&D에 도움을 받고 전문적인 브랜드 마케팅 및 글로벌 유통 확장을 위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기자재 구입은 저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간을 단축시켜서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원자재 구입인데요. 우선은 저희가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제 돈을 들여서 원자재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판매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원자재를
비축을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원자재로 사용을 하는 금이나 은이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준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제가 작업을 꾸준히 할 수 있고 생산해낼 수 있는 원자재를 갖다가 비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지원 사업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사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 멘토링을 통해서 어떻게 확장을 하고 증폭시켜 나갈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저는 우수공예품 지원 사업을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6년에 걸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지원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는 그냥 상을 받는 느낌으로 지원을 했었어요. 그리고 마냥 좋기만 했습니다. 근데 1년차, 2년차, 3년차, 또 6년차가 되면서 이 지원 사업의 무게를 제가 느끼게 되었고, 이 지원 사업이 나한테 이런 혜택을 주니 나는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B2B나 B2C, B2G 이런 다양한 판로를 지원해주고 또 직접 지원, 간접 지원을 통해서 제가 자생력을 가지고 독립할 수 있도록 그런 많은 지원을 해주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국내 특허 1건, 그리고 국내 해외 디자인 등록, 그리고 저작권 등 총 22개의 지식재산권을 획득했고요. 그리고 패키지 개발도 하고 다양한 영상과 매체를 통해서 저를 홍보하고 알릴 수 있었습니다. 우선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내 물건을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우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지만, 또 하나는 지식재산권은 내 물건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가장 객관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중요함도 있지만 내 것이라는 중요성도 있지만,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께서 다른 지원 사업을 할 때 이게 점수화가 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지식재산권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제가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2014년, 15년, 16년, 17년, 19년에 걸쳐서 파리 메종 오브제와 런던의 콜렉트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메종 오브제는 B2B 지원 사업으로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페어였고, 콜렉트는 프리미엄 공예품 시장으로서 작품으로 제가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이런 지원 사업이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 그 이어짐이 매번 성장의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한 저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2014년에 제가 파리 메종 오브제에 나갔을 때는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그냥 나의 물건을 다른 나라의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한다는 그런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4년의 경험을 거기에서 끝났더라면 저한테는 해외 지원 사업이 그냥 단절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는 오기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내 것을 뽑아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줬는데 나의 결과는 왜 실패를 했을까?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14년에 저에게 관심을 보였던 나라와 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나라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제 물건의 대부분은 중동이나 중국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습니다. 중동 나라의 경우에는 대가족 문화인데 그들이 6명 단위, 12명 단위로 물건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컬러는 한 아이템당 8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 물건 앞에 서서 고민하는 바이어들은 이 8가지 색상 중에서 어떻게 6개를 골라낼지, 어떻게 12개를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포기하는 바이어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제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 바이어들이 또 다른 소매 고객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패키지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6명에 맞는 패키지를 준비해서 한 세트를 가져가면 하프 세트로 6명에게, 또 2세트를 가져가면 홀 세트로 한 가족에게 보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갔고, 2016년도부터는 그런 저의 노력이 좀 결실을 맺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6년도, 17년도 즐겁게 이제 해외 사업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외 지원 사업과 더불어 현장에서의 지원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국에 돌아와서 그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비즈 코리아 B2B 수출 지원 사업을 2017년부터 현재까지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대1로 매칭되는 팀과 함께 저의 작품을 그분들께 인지시키고 그리고 그분들이 제 인지된 저의 정보를 가지고 바이어를 응대해주는 역할을 해주십니다. 현장에서 이루지 못한 성과에 대해서 국내에 들어와서도 지속적으로 이메일을 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는 다양한 관세사 또 상공회의소, 무역 실무 담당자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내에 와서 저를 만나길 원하는 바이어가 직접적으로 방안을 해서 그분들의 통역을 도와주시고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셨습니다. 이런 수출 지원 사업은 굉장히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나 혼자 하려고 하면 절대 성사시키지 못할 일들을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한 팀을 이루어서 협업을 했을 때 성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요. 모든 지원 사업은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지원들이지만 결코 누가 대신해 주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추후에는 그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그 팀과 합을 이루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사업을 수행하실 때 한 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번 성장을 위한 단계로 생각하시고 임하신다면 정말 좋은 성과를 얻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사업을 임하실 수 있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제가 더 심층적으로 고민을 했고 활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지원 사업은 저에게 다 떠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건데 거기에서 제가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해서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수 공예품 지원 사업을 통해서 고부가가치의 프리미엄급 공예품이라는 인지를 고객분들한테 이제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한테는 포장이나 패키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투자되는 그런 지원금들을 이런 포장이나 패키지 개발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상품을 바라보는 향유자의 시선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예뻐 보일 수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상품의 마무리나 포장의 상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객관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 물건이 어디에서 많이 나가는지 1년 중에 몇 월 달에 많이 나가는지 등을 유통샵을 통해서 제가 분석 아닌 분석을 해보니 저는 선물용으로 많이 나간다는 데이터가 제가 확보할 수 있었어요. 결혼 선물, 명절 선물, 이런 연말 선물 이런 식으로 선물로 많이 이제 사용이 되어지는데 선물을 할 때 중요성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거를 구입하시는 분이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최종 사용자는 따로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부터는 선물을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이 상품이 어떠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작가의 것이고 또 선물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선물을 하기에 적합한 상태의 포장 상태인지 이런 것들이 상품의 퀄리티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부분에 저는 많은 노력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포장이 굉장히 제 작품이 유통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주로 할 수도 있지만 외주로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그 비용이 결국에는 소비자가로 이제 측정이 돼서 소비자가 비싸게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작가 스스로가 포장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포장 교육을 통해서 고급 선물로 납품이 될 때는 보자기 포장이라던가 좀 더 차별화를 될 수 있는 그 차별화가 나의 작가의 차별화가 되고 상품의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좋은 요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물용으로 또 이제 나가다 보니 제품의 이제
설명, 스토리들, 그리고 작가의 이력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구입하시는 분들께서는 충분히 저를 혹은 제 상품을 인지하시고 구입을 하시지만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그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받고 나서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이 가치를 인지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상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브로셔라든가 이력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국어로 된 영문, 중문, 일문, 필요에 따라서는 사우디아라비아어도 있었고 이태리어도 있었고 프랑스어도 있었고 이런 번역본들을 다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포장재도 제 돈으로는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본 수량도 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꿈꿔왔던 패키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저의 상품의 가치를 높여줬고 저의 작가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줬습니다. 단순히 이 지원 사업들이 나에게 원자재를 구입하는 것, 그리고 공간을 임대해 주는 것, 또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정말 소프트웨어적인 것들, 내 작품이나 상품이 어떤 식으로 인지가 되어야 되고 어떤 고객을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이 주어진다면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면서 세세한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와 유통을 위해서 많은 기관들이, 많은 업체들이 도움을 주었지만 결국에는 제 스스로도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요. 유통의 시장을 넓혀주었다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물건이 유통되고 있는 그 장소에 가서 내 물건이 어떻게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지, 직원분들을 통해서 내 물건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그리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가격선에서 내 거를 원하시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통시장은 단순히 기회를 받았다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장 안에 내가 직접 가서 보고 듣고 현장에서의 소리를 제가 듣는 것이 가장 유통을 확장시키는데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B2B나 B2G, B2C로 다양한 유통 판로를 개척을 하면서 고급 시장을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국가 행사나 귀빈 선물로 물건을 들여보냈냐, 너가 어떻게 컨택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저는 결국에는 꼬리를 문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홍보를 받음으로써 제가 알려졌지만 그 홍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부족한 부분이 거기에서 무엇이고 그 유통에 있어서 내가 더 채워 넣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한 후에 그것들을 수행을 했을 때, 그리고 관계자들, 샵에 있는 직원분들이 될 수도 있고 저에게 지원금을 주는 지원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과의 신뢰를 통해서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발돋움판이 되는 것이고 연장을 할 수 있는 중간다리 역할을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급 시장 판로 확보 이런 것들이 저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 도움을 제가 100% 활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홍보란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해외 시장에 수출을 하고 또 한 나라의 정상 선물로 선택이 되기도 하고 국빈 선물로 나가기도 하고 또 아리랑 TV를 통해서 181개국에 소개가 되고 이런 것들이 또 국내 역 홍보를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저 사람의 물건이 어디에 납품이 되었었어. 저 사람의 물건이 저 사람의 물건은 누가 가지고 있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또 제 작품을 신뢰하게 되는 작은 소스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해외 바이어들과 또 신뢰를 쌓아가면서 제 작품을 홍보하고 유통을 하다 보니 해외 매스컴을 통해서 글로벌 홍보도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할 수 없는 홍보를 경험한 계기였던 것 같아요. 프랑스에 있는 그런 유통회사에서 연간 발행하는 그런 잡지인데 유명 백화점이나 고급 호텔에 보내지는 잡지라고 합니다. 그런 데에서 이제 책자를 찍어내서 제 작품을 소개하고 작가를 소개해서 또 이런 것들이 글로벌 유통회사와 함께 같이 일을 할 수 있고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해외 유통시장은 국내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국내는 굉장히 빠릅니다.
빨리빨리 이메일 처리도 되고 빨리 전화도 되고 물건도 빨리 소개해 줄 수 있는 모든 게 빠른데 해외는 참 느려요. 그 시간을 인내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주고 그 긴 시간들이 1년 혹은 2년이 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치지 않고 제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 그러한 결과들로 제가 글로벌 유명 회사들하고 이제 협업을 하기도 하고 또 납품을 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제가 홍보할 수 있는 시장은 국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해외에 나갈 수 있었고 또 해외에 나가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 지원을 받음으로써 완수를 했었고 계속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꾸준히 수출을 하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국내에 또 반대로 역으로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친구의 물건은 프랑스에도 수출이 되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수출이 되고 어디 유명 회사에서 물건을 가져가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되면서 기업들과의 또 콜라보도 활발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과 B2B 협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기관의 B2G 사업도 많이 하게 되었었는데요. 사람들은 저한테 가끔 묻습니다. 그렇게 너의 물건이 한 나라의 정상한테 선물이 되었는데 돈 많이 벌었겠다. 너 유명해졌겠다. 근데 사실 정상은 세계에 한 명이잖아요. 그 나라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한 건 한 건으로 보면 저에게 큰 수익을 준 것도 아니지만 큰 명예를 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또 이력이 제가 일반 소비자들한테 B2C로 다가가는데 굉장히 큰 홍보 역할을 하였고 공예품의 가치를 높여주는데 큰 도움을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진 작가로부터 시작을 하고 창업을 해서 약 7년 정도의 작업을 하면서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 단계별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업의 목적성에 맞게 최대한 제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또 저에게는 영광스럽게도 또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 상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이제 채찍질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이 저한테 또 거꾸로 또 원동력이 돼서 또 내가 더 좋은 상품으로 좋은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선보여야겠다. 이런 지원 사업의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공예 문화를 확산하는데 내가 좋은 발판이 되고 기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감히 해보기도 됩니다. 사실 차별화 전략이란 게 정해져 있는 답은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물건이, 내 아이디어가 이 사업에 적합한지,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발전을 꾀해서 어떤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에는 초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중기, 그 다음에 완성의 시기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내 물건이 시작점에 서 있는데 완성을 성급하게 꿈꾸고 있는 건 아닌가, 혹은 나는 완성의 단계인데 이제 시작하는 물건들과 비교해서 많은 점수를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원 사업 공고가 뜬다면 그 공모 요강을 꼼꼼하게 찾아보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앞에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또 홈페이지도 소개를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 지원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혜택을 주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숙지한 후에 사업계획서를 꼭 열어보시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매년 지원 사업마다 이름이 바뀔 수도 있고 지원 내용들이 조금씩 상이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사업 계획서의 큰 맥락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사업 계획서가 단순히 내 아이템을 소개하는 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 계획서들이 많습니다. 중기 그리고 완성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 갈수록 더 그렇고요. 당장 올해 내가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업 계획서를 미리미리 1년 전, 2년 전부터 익숙해지시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떠한 것들이 항목에 있고 나는 어떠한 대답을 해야 되는 건지, 이 질문자가 나한테 어떤 대답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정리가 하루아침에 정리가 되진 않거든요. 분명한 것은 작업은 내 스스로가 내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거지만 사업에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되는 객관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작가로서의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 것을 그냥 알리는 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사업가의 마인드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저 사람을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얼마만큼의 지원금 혹은 지원을 받겠다라는 것들을 통찰력 있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꼭 열어보시고 가능하시면 한 줄 한 줄 써보시고 생각을 정리해 보시고 또 그 지원 사업에 선례가 있다면 지원했던 분한테 또 많은 얘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심사위원의 입장에서 앞서 선정이 되었던 업체나 작가들에 대해서 평가도 해보고 또 나의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점수도 매겨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 사업 계획서가 완성이 되고 이것이 내가 선정되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작업의 강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사업이 내가 도전해 볼 만한 사업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이 사업 계획서를 열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서 어필하고 싶은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나의 차별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도자 표면 장식 기법을 연구하는 것이 저희 작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시그니처 기법은 금, 연마, 상감 기법인데요. 그 금연마 상감 기법은 우리나라 고려시대의 상감 기법에서 근간이 되어서 그것을 현대화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까, 어떻게 변환을 시킬까 고민을 하던 중에 생겨난 독창적인 기법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법이 남들이 가지지 않은 나만의 기법, 이 기법이 활용된 물건을 찾기 위해서는 양준한테만 가야 한다. 이런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저의 강점을 내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이 정해졌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어필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것이 나의 강점이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강점을 가지고 나는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품목으로 확장을 시켜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인지를 시켜야 합니다. 저는 그 예로 다양하게 금, 연마, 상감 기법이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군을 저의 확장성이라고 봤고 또 도자 표면 기법을 확장해서 이런 기법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식으로 도자 표면 장식 기법과 이것이 활용된 이제 제품군 이렇게 확장성을 나누었습니다. 그 확장성은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어떠한 내가 사회적 영향을 끼치겠다. 누군가에게 어떤 사회에서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겠다. 이렇게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전략이라는 것은 정확한 나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 사업의 목적성을 인지하고 내가 그 목적에 맞는 아이템을 갖고 있다면 나의 강점은 그 안에서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강점이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는지 그리고 사업의 확장으로 인해서 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의 지원 사업이 갖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의 경우에라도 대부분은 큰 틀에서의 목적은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공예, 반도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분야를 지원을 해줬을 때 너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서 나중에 사회에 어떻게 환원을 할래? 이게 이 사업들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인지하고 접근을 하는 것이 정말 전략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원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도 제가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스텝 바이 스텝 맞춤형 성장 기대를 가능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작업 진행과 사업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컨설팅이나 마케팅, 유통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원 사업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초기 단계, 도약의 단계, 완성의 단계가 있는데 그 순간순간의 단계마다 제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원 사업들은 나를 완성시켜주는 게 아니라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해주는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을 단지 홈페이지에 선정이 되었다고 내 이름이 떴을 때 좋아만 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의 가능성을 보고선 투자해 줬으니 나는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겠다라고 좀 진중한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임한다면 사실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은 홍보도 받을 수 있고 유통의 시장이 열릴 수도 있고 또 나의 아이덴티티를 훨씬 더 넓게 깊게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들이 이 지원 사업들의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원 사업은 장점으로 응축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이 완성의 단계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완성의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가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지원 사업이 장점으로 인지되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 또한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또 공방을 창업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많은 인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인내란 것은 제가 볼 때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극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극복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전문가의 투입으로 내가 현명하게 그 순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잘 수행을 해 나간다면 정말 지원 사업은 내가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장점으로 응축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원 사업 선정 이후 과정 및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원 사업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배우고 터득을 해야 됩니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고 이 기회는 내가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단계별 인큐베이팅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 지원 사업이 나를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지원 사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원 사업들은 여러분이 수행하시게 되면 또 실적이 남습니다. 과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 수혜자가 이 지원 사업을 잘 활용하였는지 그리고 활용을 하였다면 어떻게 하였는지 그 성과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사위원의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평가를 두려워하실 게 아니라 다음번 단계에서 지원을 받을 거를 생각하는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담감을 가지시고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지원 사업에는 실적이 필요합니다. 그 실적이 거창한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성에 의해서 내가 잘 이행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그런 발전 가능성을 그들에게 보여줬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지원 사업들은 기업이나 기관에 또 그런 지원을 통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정부 지원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나의 힘든 시기에 또 세금을 통해서 또 이렇게 국고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단지 내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나에게 도움이 됐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원받은 사업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향유자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지 내 브랜드 가치와 내 상품의 가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주의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면 지원금을 쫓는 그런 작가, 사업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지원금을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그때그때 나의 아이템이 바뀌지는 않는지 나의 아이덴티티가 바뀌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고민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10년 뒤, 30년 뒤, 50년 뒤 정말 100년 기업으로 남을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을 받는지에 대한 진중한 고민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원 사업에 또 무서운 점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은 정말 너무 즐거운 사업일 수 있거든요. 그 즐거움을 기억하시고 그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길 바라면서 단계별 선장을 이루어 나가서 그 지원 사업을 활용을 한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은 쉬울 수 있지만 지속은 어렵다. 그 지속이 어려운 순간에 많은 지원 사업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은 어렵고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힘듦을 해결해주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정말 장점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 사업들을 적극 활용하시고 역동적으로 움직이셔서 지금보다 나은 정말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펼치시고 좋은 공예품을 널리 알리시기를 바랍니다.